제 구독자들의 대부분 10대에서 20대예요.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피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피부 조지는 습관들이 하도 많이 쌓이다 보니 제 피부 장벽이 완전히 작살이 나고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정리했으니까 나는 유난히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아니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면서 피부는 훨씬 좋아지니까 이렇게 딱 한 번만 해보시면 하는 즉시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움이 안 되면 진짜 욕하셔도 됩니다. 일단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세균, 미세먼지, 자외선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이제 피부에 그대로 침투됩니다. 아주 그냥 깊숙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따갑고 가렵고 염증 생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새어나가서 항상 건조한 상태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피부는 건조해지는 순간 바로 늙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보습을 해도 금방 건조해지는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성, 여드름 피부일수록 훨씬 치명적이에요. 장벽이 손상된 피부는 나 지금 노화될 위기구나 하면서 피지를 막 미친듯이 뿜어대는데 그래야 그 피지가 그 얇은 유분막이라도 형성을 해서 수분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어하니까 문제는 피지가 과다하게 나왔으니 대신에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겨서 그 여드름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자외선 방어력도 박살이 나는데 그래서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이 되게 쉽게 생기고 한번 생기면 이게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은 나았는데 자국이 남는 피부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콜라겐도 파괴되고 잔주름까지 많아지니까 장벽이 무너지기 전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치명적인 건데 바로 민감성 피부로 고착돼 버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도 안 따갑던, 나랑 엄청 잘 맞았던, 영혼의 듀오 같던 그 화장품마저도 장벽이 무너지면 갑자기 자극이 느껴진다고 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수도 없이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급기야 아무것도 못 바르는 피부가 돼버리는 거죠.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이유는 알러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자외선, 각질 제거, 과도한 클렌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임상 기준으로 제일 영향력이 큰 거는 과도한 클렌징과 각질 제거입니다. 이거 오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그 스크럽인가 뭔가 하면 좆되는 겁니다. 필링제도요. 그 피부 보호막인 세라마이드와 지질을 싹 다 밀어버리니까요. 아니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 화장품 회사 마케팅 때문에 하면 좆되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부터가 잘 모를 때 살면서 정말 수많은 스크럽들을 써봤지만 피부 장벽만 작살이 났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러니까 제일 슬펐던 건 제가 오랫동안 쓰던 피부과 크림마저도 장벽이 무너지니까 따가워지더라고. 그래서 스크럽 같은 거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버렸습니다. 잠깐 샜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법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스크럽 이딴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폼 클렌징도 장벽 회복할 때까지는 끊으세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만 씻고 밤에만 폼 클렌징을 살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그 강남 피부과 원장님들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르는 화장품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선크림을 제외하고 3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장품 중에 제일 순한 걸로 바르세요. 제일 순한 거. 저부터가 제 것만 발라요. 멘톨, 페퍼민트 오일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바른다고 무조건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좋은 거 바르는데 굳이. 세 번째로 선크림은 하늘이 무너져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벽이 붕괴된 상태에서 자외선까지 쳐맞으면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든 그동안 회복된 거 전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냐면은 프리스카 바르는 것보다 선크림 바르는 게 최소 5배는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아무리 바빠도 차라리 제 걸 거르지 선크림은 절대 거르면 안 됩니다. 게이라고 불리든 말든 양산도 그냥 쓰세요. 어차피 길거리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제 선크림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방어가 그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리고 바닥에서 반사되는 그 자외선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양산을 쓰더라도 선크림은 발라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답변이 똑같아요. 네 번째로 장벽 복구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바르세요.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세라마이드,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일단 이 중에 첫 번째 세라마이드가 뭐냐? 피부 장벽을 실제로 구성하는 핵심 지질 성분입니다. 그 피부 각질층에서 각질세포 사이를 메꾸는 역할인데 여러분 그 집 지을 때 그 벽돌 사이 메우는 시멘트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집 무너지잖아요. 피부 각질층의 지질 구성은 세라마이드 50%, 나머지가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인데 이 비율이 깨지면 수분은 빠지고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부 장벽 그 자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죠. 수분이 밖으로 안 새게 잠궈주고 미세먼지, 세균, 자외선 이런 자극들도 어느 정도 차단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세라마이드 함량이 단순히 숫자로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피부와 최대한 유사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피부에서 위기를 안 느낍니다. 제 피부는 똑똑해서
시장에서 자기 구조랑 유사한 그런 조합을 만나면은 아 이건 내 재료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어긋난 조합이면 피부 겉에 그냥 얹혀져 있는 무언가로 인식할 뿐입니다. 덱스판테놀은 뭐냐? 이제 판테놀에는 D형이랑 L형이 있어요. 여기서 D형만 이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성도가 높은데 이게 그겁니다. 손상이 된 각질층도 재생을 해주고 세라마이드 합성도 지원해주고 따가운 것도 진정해주고 피부세포가 증식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제 피부 갈라진 거랑 트러블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로 의약품에 쓰이고 피부과 레이저 시술 이후에 연고로 사용이 됩니다. 0.5에서 1% 정도 들어가면 일상 진정용이고 한 2-3% 들어가면 이제 손상 피부 회복하는 재생크림 정도고 5% 이상이면 말 그대로 연고, 의약품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알루론산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있는 점액 같은 건데 피부, 관절, 눈 뭐 이런 곳에 있는 천연 보습물질입니다. 제가 권하는 거는 8중 히알루론산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분자 크기가 서로 다른 히알루론산 8가지를 조합해서 피부 층층이 수분을 채우는 겁니다. 얘는 분자 크기에 따라서 도달하는 피부 깊이가 다릅니다. 고분자는 피부 표면, 중분자는 각질층, 저분자는 장벽 근처까지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8중이니까 이 구조를 더 세분화한 거고요. 아무튼 장벽을 회복시키거나 강화시키려면 방금 말했던 성분들이 들어간 거를 바르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들어간 건 존나 비쌉니다. 80ml 9만원 넘는 건 셀 수가 없고 용량을 엄청 줄여도 40ml에 4만원이 넘어버립니다. 답이 없죠. 제가 차마 회사 이름은 말 못하겠어요. 이제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제품 말하는 건지 분명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값에 판매를 해서 시장을 뚫을 겁니다. 40ml가 아니라 70ml에 25,000원이요. 존나 싸죠. 일명 프리스칼 레드입니다. 방금 말했던 덱스판테놀이 거의 연고 수준인 5%가 들어갔고 피부 지질과 가장 유사한 세라마이드, 8중 히알루론산까지 장벽 강화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핵심 성분은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냥 이제 기존 프리스카처럼 분자량 3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사실 레드는 구독자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프리스카 워터분보다 더 꾸덕한 라인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기존 프리스카는 속건조를 잡는 거라서 지성 피부 구독자가 좋아하는데 심지어 지성 구독자도 겨울에는 더 꾸덕한 걸 원하더라고요. 게다가 실내도 엄청 건조하니까. 이제 기존 프리스카에서 향을 빼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제가 차마 프리스카를 건들 순 없고 프리스카 레드 라인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드는 프리스카랑 같이 썼을 때도 시너지가 좋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조합이 좋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다른 화장품과 섞이면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기존 프리스카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프리스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건성 피부거나 한겨울이거나 집이 건조하면 레드를 같이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극지성이어도 기존 프리스카 2펌프 이거 한 펌프 이렇게 2대1 비율로 섞었으면 딱입니다. 한여름에는 그냥 기존 프리스카만 발라도 되고요. 그냥 밤에는 그냥 듬뿍 바르시고 어차피 자는 시간에 누가 본다고. 여러분 피부가 늙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조하면 바로 노화 시작됩니다. 어차피 기름기가 너무 없으면 진짜 그만큼 기름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블랙헤드가 되죠.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에 코팅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왁스처럼 피부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 피부 지질과 매우 유사하니까 이제 모공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프리스카 레드는 그 빨갛게 올라오는 화농성 여드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한 분들이 제일 많이 요청을 했고 이게 바로 이름에 레드를 붙인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피드백을 전부 수용을 해서 이제 기존 프리스카를 바꿔버리면 이미 만족하고 있는 고객이 떠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라인을 분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신제품 기획할 때는 오직 구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만들 겁니다. 지금 프리스카가 나온 지 거의 반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진짜 2번째 신제품을 런칭한 이유는 굳이 불필요하게 라인을 늘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거지 같은 화장품을 만들기 싫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부터가 최소 몇 개월은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 피부를 보세요.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너무 잘생겼다. 장난입니다. 이제 프리스칼 런칭할 때는 하루 만에 다 팔렸는데 이제 레드는 어떻게 될지 긴장이 됩니다. 이제 기존 장벽 크림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통해 정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피드백을 주시면 더욱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진짜 레드는 여러분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 덕분이에요.